조계종 중앙종회가 천주교 국제행사인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철회를 요청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가 지역 청년불자를 대상으로 연합수계식을 가졌습니다. 미래불교를 이끌어 나갈 동량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부처님법을 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의 마산포교당인 정법사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불교문화체험관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선명상실과 다실 등을 갖춘 불교문화체험관이 들어서면 불교문화 계승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가 향성선언과 백담사 기본선언 등에서 정진하고 있는 수좌 스님들을 대상으로 갑진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BBS 송년기획보도 오늘은 경제 분야로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새해 우리 경제는 어떨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천주교의 국제행사인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종회의장 주경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책위는 우선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종단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늘 2027년 개최 예정인 천주교 국제행사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저지에 본격 나섰습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위는 연석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위원회 구성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대책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헌법 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로 정했습니다. 대책위는 종회의장 주경스님을 위원장으로, 총무분과위원장 시무스님을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회의 직후 신속하게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범불교 대책위원회로 조직을 확장해 불교계 결집에 나설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 집행부랑 종회 중심의 조직 구성안이고요. 확장되면 이제 범불교 대책위원회로 확장하면 종단협의회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중앙신도회라든지 포교사단 이렇게 했고 이게 확장되면 범불교 대책위원회로 확장돼가지고 아까 말한 종단협의회 내년 이사회 때 안을 던지고요. 최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황이 17번째 개최지로 한국을 정하면서 준비가 본격화된 이 행사는 지금까지 천주교가 주류인 국가에서 개최되었지만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천주교 종교 행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행사 이후 10년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공무원은 종교의 중립성을 지켜야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천주교가 위배하고 국회의원들이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7대 종단 수장이라는 불교가 지금 나서가지고 이거는 아니다고 하는 것을 흔들리고 하는 거지. 대책위는 이번 특별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속도감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위원장 명의의 법안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내년 1월 2일 대책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설악산 신흥사가 어제 갑진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정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신흥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포살법회에는 교구장 지혜스님과 교수사 현담스님 등이 동참해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봉독하며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대중과 화합해 용맹정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지혜스님은 안거 대중들이 계율을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해 세상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교구 동안거에는 신흥사 향성선언과 백담사 무문관, 백담사 종립기본선언 등의 수좌 스님들이 방부를 드리고 안거에 들어가 정진하고 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의 마산포교당인 정법사에 불교문화체험관이 조성됩니다. 체험관이 들어서면 체험객 유치를 통해 불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서 기여할 전망입니다.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도심포교당의 효시인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시민불자들을 위한 대작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관입니다. 비로선언과 전등각, 두개동 건물로 조성되며 내년 연말 해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공간은 소규모 인원이지만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를 실천 수행하는 공간 위주. 지하 1층, 지상 2층, 한옥 한동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을 만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정법사 정각과 지하로 연결되는 비로선언은 2층 수행 공간에 함 3존과 법성 함도를 모시고 최상승 수행법인 함선 수행을 펼칩니다. 1층은 다양 명상실 무디따로 다양한 소규모 강의가 진행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됩니다. 지하 1층 소리 명상실 소래원은 소리를 통해 자성의 청정성을 간주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정법사는 비로선언과 함께 한옥별원 형식의 전등각을 조성해 수행 정진에 나섭니다. 주지 강호 스님은 불교문화체험관 조성 불사의 대의를 밝히고 사부대중들의 동참을 발언했습니다. 청정한 정법도량의 시절 인연으로 비로선언을 짓고 법계의 주인이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지혜의 주인 문수보살, 실천의 주인 보현보살님을 모시고 뒷장엄에는 시대의 인연에 맞는 법성 화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불사를 법계 화엄 삼조는 가피를 내리시고 화엄 성종은 옹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기공식에서 정법사 신도회와 신행단체 등에서는 불사금 5천여만 원을 보시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정법사의 자랑인 어린이 문수선음 합창단이 음성공양을 펼치며 대작불사의 원만해양을 발현했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가 청년불자들을 위한 연합수계식을 갖고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미래불교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불자로서 또 청년으로서 꿈을 키우고 부처님법을 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참회 진언을 독송하는 청년 불자들의 염원이 관음성지 낙산사 도량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끔한 연비로 지난 날을 참회하며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서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계의 법을 받으면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맡기고 정직하고 청정한 삶을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불법과 승거에 기이하고 선한 행위를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낙산사는 지난 22일 청년 불자를 대상으로 한 연합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상은 대불련 강원지부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낙산사 템플스테이 파도봉사단 등 모두 150여 명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등불에 의지해 가듯이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갈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주고 지혜롭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과 함께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장학금으로 모두 4,800여만 원이 수여되며 젊은 불자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육바라밀의 첫 번째 도시행을 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인으로 성장해서 내가 받은 것들을 다시 주변에 회항하고 부처님께 다시 기회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선일 스님은 지역적 특색을 활용해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서핑을 활용한 명상 체험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전국적으로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낙산사는 앞으로도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불교 신행 문화를 세대 간 전승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최승환입니다. 눈 쌓인 북악산 자락 무산선언에서 스님과 신부, 수녀, 목사가 시낭성으로 따뜻한 사회를 기원했습니다. 서울 무산선언은 지난 22일 동짓날에 크리스마스와 함께하는 제8회 만해 무산 선양 신앙송 음악회 통합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종교의 만남을 개최했습니다. 이 사회가 좀 더 포용적이고 너그럽고 따뜻한 사회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의 예술가와 무산 스님의 아득한 성자 등 다수의 시 작품을 시인과 평론가를 비롯해 무산선언 주지 선일 스님과 이웃종교 성직자들이 낭독했고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 교수의 성북동 답사기 특별 강연도 펼쳐졌습니다. 태극권 종찰 김천 청암사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한태극권협회가 지난 22일 경내 자양전에서 태극권 지도사와 태극권 명상지도사 민간 자격 검증 시험을 개최했습니다. 청암사는 지난 2020년 3월 태극권 지도사와 청암사 태극권 명상지도사에 대한 공인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가받았습니다. 교육기간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3년이었지만 올해부터 일반인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간도 1년으로 줄였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태극권 지도사에 30명, 태극권 명상 지도사에는 15명이 참여해 필기와 실기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김천이 그 태극권 메카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고 또 그러므로 해서 또 청암사도 알리고 또 부처님 법도 그걸 통해서 전법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많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27일 개별 통보합니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가 만공스님 상수제자로 일제에 맞서 전통불교 수호에 앞장섰던 용음당 법천대선사를 기리는 열반 74주기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추모다래는 그제 경내 관음전에서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과 성현대종사, 중앙종회 의원 종봉스님, 봉서사 주지 자암스님을 비롯한 문중스님과 태화선언에서 정진하고 있는 수좌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원경스님은 스님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 젊은 시절 영정사진밖에 없어 앞으로 열반 당시의 모습을 제대로 복원해 조사당에 모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음당 법천대선사는 1887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1903년 수덕사에서 만공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수덕사 조실로 추대됐고 1951년 마곡사 토구람에서 세수 65세, 법납 48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을 되돌아보는 송년 기획보도 순서로 오늘은 경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에도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2%대 초반의 성장률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는 등 대외적 변수가 많아진 상황에서 계엄과 탄핵 등 국내 정치 상황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2%대 초중반까지 전망됐던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2%대 초반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한국은행과 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2% 안팎의 성장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 주도 경기 회복세가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지만 3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며 성장 전망은 어두워졌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말 특수를 앞두고 소비 심리는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국면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두되며 금융 외환시장이 출렁였고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고환율 변수 속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등은 통상 여건과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 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0월과 11월 연이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가 완화 쪽으로 돌아섰지만 가계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대출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 신용은 올해 3분기 말 현재 1,91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처음으로 1,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3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취약 자영업자 10명 중 1명 이상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폐업 한전 사람이 작년에 91만 명이 지금 100만 명 넘을 겁니다. 내년 되면 더 나올 거라고 다 전망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일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컨설팅 같은 것도 하는 일과 또 막상 폐업을 했을 때 그 지원하는 시스템, 그리고 또 재취업이나 재창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들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겨집니다. 세계 곳곳의 불안한 정세와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선승이자 조계종 제5대 종정을 역임한 서홍당 상순대종사 제21주기 추모달의제가 지난 20일 장성 백양사에서 봉인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호대종사를 비롯해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 수좌 일수스님 등 대중스님 100여 명이 동참해 유훈을 기렸습니다. 서홍스님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으로 주석하며 납자들을 지도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 대중이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만든 팥죽 3,500인분을 새해 달력과 함께 보시했습니다. 대광사는 지난 동짓날에 주지 월장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금역 2번 출구 앞에서 동지팥죽 나눔축제를 열었으며 천태종 복지재단 산하 청솔 종합복지관 임직원들은 지역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 직접 전달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동대문학상 대상 김은유 학생 등 분야별 수상자 6명에게 시상했습니다. 1986년에 시작한 동대문학상은 10여 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재개해 올해 30회를 맞았습니다. 대학문학상 최초로 웹소설 부문을 신설한 이번 동대문학상은 대상의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김은유 학생의 시 벨마를 위한 메모를 비롯해 소설과 시나리오, 웹소설 분야에서 최우수 2명, 우수 3명을 선정했습니다. 동국대 윤재용 총장은 학생들의 창작 열기를 고무시키고 동국대 문학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총장이 바뀌어도 동대 문학상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현성지 강릉 보현사가 대웅보전 삼존불 개금불사를 회양하고 새로운 신행회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보현사에서 진행된 법회에는 월정사 회주 현해대종사를 비롯해 보현사 주지 승원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해 삼존불의 점안으로 깨달음의 빛이 세상을 비추기를 기원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늘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불법 홍포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제주지역단은 최근 제주시 연동 소재 화목원에서 2024년 제주지역단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포교 방법을 다변화하여 이제까지 가보지 않는 포교 현장을 찾아가 봐야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헤쳐나가다 보면 우리 포교사가 필요로 하는 곳이 반드시 있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포교원 신도국장 자경스님을 포함해 관음사 총무국장 겸 포교사단 제주지역단 지도법사 도윤스님과 윤두호 BBS 제주 사장, 김영석 포교사단장, 김문자 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 신도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이웃종교의 기념일인 크리스마스입니다. 흔히 성탄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공식 명칭은 기독탄신일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날을 석가탄신일로 오랫동안 불러온 것과는 달리 어느 순간 성탄절로 둔갑해 국가 차원의 기념일처럼 격상됐습니다. 석가탄신일은 불교계 요구에 따라 부처님 오신 날로 바꾼 지 7년째입니다. 정부가 명칭을 바꾸지 않는 한 12월 25일은 기독탄신일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5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